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입니다. 이제 12시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구속영장 얘기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오후에 공수처가 직접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하러 서부지법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이 내란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헌법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짓는 경우는 말 그대로 친위 쿠데타인 경우밖에 없는데, 친위 쿠데타는 90% 이상이 성공합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사례는 그닥 많지가 않아요. 역사상 살펴보면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다 성공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감옥에 가는 사례는 역사상 전 세계사를 봐도 그렇게 많은 사례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례가 생겼죠. 더욱더 우리가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권력자가 군대를 동원했는데 시민의 힘으로 그 쿠데타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희한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그 희한한 소리가 결국에는 다 헛소리로 들리는 이유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같이 일어나서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하는 얘기가 다 헛소리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여론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글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 남미 국가, 윤석열 말 맞다나 무슨 남미 국가가처럼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남미 마약 갱단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야말로 남미 마약 갱단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에? 남미 마약 갱단하고 다를 바가 있나요? 솔직히 지금 윤석열이 마약 사건 연루가 돼 있는 것도 있잖아. 의식받고 있잖아. 마약 갱단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는데 지가 맨날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자,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이가 감옥에 가게 되면은 공수처가 감옥에 보내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요, 4년 동안 운영이 됐지만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감옥에 보낼 뻔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자유의 몸이 되게 생겼어요. 구속영장 손준성 검사가 처음으로 청구가 됐지만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 뒤로 공수처 줄줄이 계속 영장이 기각됐어요. 4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윤석열이가 공수처 1호 구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4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렸던 첫 영장 발부가 윤석열이랍니다. 정말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제, 4년 기다린 첫 영장 발부가 대통령, 윤석열 공수처 1호 구속자입니다. 자, 이거 참
아시다시피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온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까지 같이 있습니다. 12상 내란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거 길게 설명할 것도 없죠.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권리를 박탈하려다가 시민들의 저항에 막혔습니다. 그게 이번 12.3 계엄의 본질입니다. 반란이죠. 반란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아무리 개지랄을 떤다고 해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나오나가 아무리 개소리를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내란이었고요. 역적질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역적질을 하다가 걸린 겁니다. 역적은 삼족을 멸하죠. 죽일 때 곱게 죽이지도 않습니다. 거열형이죠. 윤석열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죠. 영장 실질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은 출석을 안 할 거래요. 변호인들만 출석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 결론은 19일 오전 정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체포영장도 발부하는데 30몇 시간이 걸렸다면 구속영장 역시 그 정도 걸린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19일 오후 저녁 무렵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데 빠르게 나오면은 19일, 그러니까 모레 오전 정도쯤에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모레 오후 정도는 돼야지. 느긋하게 모레 저녁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늦게 나오면 어떡해요? 어때? 그만큼 윤석열이가 감옥에 잡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윤석열만 해롭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은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아니, 영장은 서부지법에다 냈는데,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는데, 왜 중앙지법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중앙지법을 좋아해? 보통 영장을 발부한 그 법원에 가서 적부심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법원에 왜 가? 근데 지금 윤석열은 자꾸 중앙지법에 가져가. 중앙지법에 꿀이라도 파묻어 놨나? 이유가 사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우리 강지호 기자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중앙지법에서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판사들, 일 좀 잘한다고 하는 판사들, 괜찮다라고 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밀려납니다. 어디로? 서부지법으로 다 밀려나 버렸어요. 지금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들 대부분 원래 중앙지법에 있던 판사들입니다. 이들이 고등법원 판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법원 판사들이 버티고 안 나가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중앙지법에서 밀려나서 서부지법으로 간 거예요.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A급 판사들은 다 서부지법에 갔어요. B급 판사들이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 B급 판사들은 대체로 보면은 조희대의 꼬붕들인 겁니다. 조희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부지법에 가 있는 사람들은 껄끄러운 거지. 조희대는 누가 임명한 겁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거잖아.
그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때문에 중앙에 있다가 서부로 밀려난 사람들이니 윤석열이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중앙에 있는 판사들은 윤석열 때문에 언감생심 중앙에 가볼 생각을 못 하던 애들인데, 어이구, 성렬이 덕분에 조희대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중앙에 오게 된 거란 말이야. 기쁘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우호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 중앙으로 보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지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과 비슷한 이 조희대가 윤석열과 사고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이나 김영두 헌법재판관도 윤석열과 사고가 비슷한데 조희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김영두나 정영식이나 이 조희대가 그 정년 퇴직을 했을 때 일선 판사들이 만세 불렀답니다. 왜? 아이고 드디어 나간다. 저 꼴통들 나간다 이랬대요. 근데 그 꼴통들이 윤석열에 의해서 다 다시 들어온 거야.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느냐? 윤석열하고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조희대입니다. 이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지법의 재판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면서 G랑 코드가 맞는 판사들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가 자꾸 중앙지법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 수원지법에서 조금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 라고 했던 이유가 다 그랬던 겁니다. 조희대가 지 입맛에 맞는 애들로 거기를 꽉 채워놨거든.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이 판사의 임명권,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모두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 임명권을 각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그 지방에서 선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일반 판사들은 모르겠지만 부장판사급은 선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각급 법원장들은 또 꼭 반드시 선출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할 때 같이 뽑으면 된다고 보고, 교육감 선거하듯이 이 선거운동 뭐를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선거 선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는 게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앙으로 가야지 자기가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다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거기 때문에 지방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이 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조그만 거 한 가지가 지금 제일 조그만 것도 하나가 지금 걱정되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부를 계속 피하고 계속해서 중앙지법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달리 말하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판사 쇼핑이라 그러지. 한동훈이 말 맞다나 범죄자가 판사를 쇼핑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 범죄자가 검찰을, 수사기관을 쇼핑해서야 되겠느냐? 에?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고르면 되겠느냐? 지금 똑같은 얘기지. 범죄자가 판사를 고르고 이러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차라리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니까 판사를 고를 수가 있지. 하지만 적어도 범죄자는 고르면 안 되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니까 고를 수도 있지. 하지만 범죄자는 고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판사 쇼핑이라고 비난받아야 될 놈은 윤석열이지. 자,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은 계속 중앙지법으로 가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중앙에 가가지고 실질심사 또 한 번 받겠다. 적부심을 받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적부심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 걔는 죽지. 판단 못해. 그렇게 못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현재 법조계 내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석열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윤석열이가 막 엄청 뭐 어쩌고저쩌고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는데 판사들도 코웃음을 칩니다. 왜? 선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다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지들이 다 선거관리를 한다고. 그런데 그 선거관리가 뭐라고? 그 부정선거라고? 판사들보다 빡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해킹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해킹으로 수치를 바꿔놨다? 그런다고 뭐 그게 끝나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원본 투표 용지가 있잖아. 나중에 원본 투표 용지를 맞춰보면 돼. 원본 투표 용지랑 나중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 투표 숫자랑 맞춰봐가지고 안 맞으면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해킹을 만약에 해서 숫자를 바꿔놨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제대로 이게 되려면 투표 용지도 그 숫자에 맞춰가 싹 바꿔놔야 돼. 돼?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하지. 투표 용지까지 바꿔놓는다? 해킹해서 바꿔놓은 숫자에 맞춰가지고 투표 용지도 바꾼다? 그럼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공권력이 무력이 투사가 되어야 돼요. 불가능하죠, 애시당초에. 근데 그거를 판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걷다 대고 부정선거 운운하는 얘기를, 아휴,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아무튼, 만약에 내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윤석열은 공수처가 확보한 첫 번째 구속 피의자가 됩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에 발족을 했는데 그동안 구속자를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7번 정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번번이 기각됐어요. 김진우 공수처장, 첫 번째 제1대 공수처장인데, 초대 공수처장인데, 초대 공수처장이 지난해 1월에 퇴임을 했죠. 퇴임을 할 때 그때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3년 동안 구속자 0, 유죄 선고 0. 그러면서 뭐 세금만 몇백억씩 날려먹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났어요. 아이 참네.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이 끊임없이 방해했기 때문이고요. 법원이 정말 너무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이죠. 공수처가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그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2번을 청구했는데 2번 다 기각시킨 것이 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준성이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손준성이가 감옥에 갔다면 지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고발사주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김웅 전 의원이죠. 김웅 전 의원은 손준성하고 공범 관계입니다. 근데 손준성은 기소가 됐지만 김웅은 기소가 안 돼요. 범행을 저지르던 바로 그 시점에 김웅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검사도 아니었고 국회의원도 아니었어. 따라서 기소 대상에서 빠집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려. 그러면서 상황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과 법원이 공수처를 바보 만든 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이렇게 빈손이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결국 그 원흉은 윤석열이었던 거지. 공수처를 바보로 만든 사람 윤석열이었죠. 윤석열이 그렇게 시킨 거나 다름없지 뭐. 가장 최근에 이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김용현이었습니다.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검찰과 중복해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때문에 중복 청구란 이유로 기각이 됩니다. 결국 7번 다 기각이 된 거죠. 그 결과 윤석열이 첫 번째 구속영장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야,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7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된 것은 다 윤석열 잡아넣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결국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이 공수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다가 그 상징적인 1호 구속자로 윤석열 지가 기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공수처가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이유가 있죠. 뭐 김진우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도 문제였고 지금의 오동훈 공수처장도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이번에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네. 오동훈 보니까 이게 뭐 정말 일을 할 줄이나 아는 사람인지 줏대도 없고 이 뭐 심지도 약하고 참 답답하기 그지없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왜 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을 했는지 이유를 알만했죠.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공수처가 대박을 치게 만든 이유가 된 겁니다. 결국에 뭐 시간이 걸렸지만 윤석열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의 지시와 요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호처라는 데는요,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절대 충성을 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런 조직이 우리 도저히 경호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상황이 생겼겠습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명령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인간적인 신뢰와 이런 지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뭐 이벤트 그 다음에 뭐 경호원들 뭐 이게 뭐 마사지 시키고 막 그랬다며 그 장기자랑 해가지고 노래 잘 불렀다고 갑자기 승진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대요. 경호원들이 얼마나 빡돌겠어. 자신들이 실력이 아니라 위에 사람한테 손 비벼가지고 아부해가지고 진급하는 이런 꼬라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만약에 정말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를 했다면 이런 일 안 생겼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마지막에는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잖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은 이번에 공수처의 첫 구속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구속자를 기록하지 못했던 거는 바로 윤석열 때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윤석열이 1호가 돼버린 거죠. 방해꾼이 제거가 되면서 그 방해꾼이 1호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발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발부될 것 같습니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 계엄령 선포를 누가 이거를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판사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건 없어. 사실 김경진 전 의원
윤석열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던 김경진 전 의원도 발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거, 출석을 거부한 거, 이런 것들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책임 전가, 또는 뭐 이 탄핵 과정에서 드러나는 책임 전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우리 장관이 한 거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책임 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저에서 안 나오고 뭐 경찰력이 동원이 되고 뭐 열흘씩이나 걸리고 그 관저 앞에 버스 세워두고 이 난리를 친 것들이 다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답니다. 무엇보다 이 계엄령 선포를 누가 죄가 안 된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국회에 군대가 쳐들어간 걸 모든 시민들이 생중계로 봤는데, 시민들이 그에 저항하는 걸 다 봤는데,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지금 간땡이 부엌거로 영장 발부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힘당 쪽에서도 윤석열 잡혀갈 거라고 다들 보고 있답니다. 뭐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윤석열은 공수처 1호 구속자가 될 운명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장난질 같아요. 참 의미가 깊은 1호입니다. 공수처 역사상 참 길이 빛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공수처가 정말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예정상으로 보자면 이제 18일이 됐네요. 18일이니까 일요일 저녁 무렵이 되면은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열흘 정도, 그러니까 1월 29일까지 일단 그 구속 기간이 될 것 같고요. 이 구속 기간이 끝나면 구속 기간 연장을 해서 검찰에서 윤석열을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과연 윤석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 의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뭐냐, 당장 급한 게 조금 아쉽더라도 특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일 안에 그 특검 후보자까지 다 정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윤석열이 어떻게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내란 사범들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지금 증거를 인멸시키는지 몰라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도 분명히 이번 내란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을 거라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리가 없잖아. 근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방법은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 약간 아쉽더라도 일단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되면은 서울구치소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서울구치소에 가게 되면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SNS를 통해서 환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놓으셨더군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까지 되게 만든 문장이다. 그럼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당연히 헌법이다. 헌법 제17조 1항이 공무원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존엄,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고 실현시킬 임무를 대통령, 국회, 사법부 등에 부여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외환 유치 혐의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TV, 유튜브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제 네 차례다. 그러면서 이 송영길 대표는 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억울한 내용이 좀 많죠. 사실 처음엔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대표가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돈봉투는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먹사연을 문제 삼았죠. 먹사연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법인이에요. 근데 법인이 받은 후원금이 어떻게 송영길의 정치 자금이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법정에서 온 지지자들과 함께 판사의 법정 구속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느냐?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들어왔다. 항소심에서 내 결백을 입증하려고 온 거다. 근데 니는 와 깽판을 치는데 서울구치소에는 노상원, 김용균 등이 구속 수감되어 있다. 윤석열의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말 윤석열 구치소 입소를 기대한다. 서울구치소 접견 이동 과정에서 윤석열을 마주치기 기대한다.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입소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다. 내란성 우울증, 신경과민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치료약을 주는 것이다. 자, 이런 환영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좀 빨리 우리가 내란 이 세력들을 제압을 했다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빨리 우리가 구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일단 먼저 댓글 한번 볼까요?